이번 시간에는 지난 동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동산 관련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부동산이. 어떻게 이걸 또 팔아서 현금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파트를 사서 아파트를 끌고 갈 것인지, 어쨌든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의논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또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누굴 가르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저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작은 지식이나마 저도 정리를 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고, 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또 듣다 보면은 저도 제 생각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도 정리가 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 회사에서 모여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 가족들이 모여서 아파트 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그에 대한 기준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100년도 못 사는 인간들이 막 부동산에 막 100년, 1000년을 얘기하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 죽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향후 한 30년 정도? 이것도 길죠. 그리고 예측을 한다는 자체가 신의 영역, 신의 능력. 이걸 어떻게 점쟁이도 몰라요. 이걸 제가 막 딱 맞출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확률보다는 사실은 우리는 경우의 수야. 두 개밖에 없는 거죠. 오른다, 내린다. 오르면 살 것이고, 내리면 팔아서 현금화할 것이다. 이제 둘 중에 하나. 내린다. 그래서 한 30년 미만의 기간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어디 시골 산에 자연인 분들이 살고 계시는 거기에 대한 부동산 얘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전남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일단 광주로 학교도 가고 싶어 하실 것이고, 도시로 가고 싶어 하실 것이고, 경북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대구로 가고 싶어 하실 것이고, 경남은 부산일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은 또 거기에 있는 거점 도시로 가고 싶어 하시고, 또 여기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또 꿈을 꿉니다. 서울을 가고 싶어 하죠. 대학도 인서울 하고 싶고, 직장도 서울에서 다니고 싶고. 그래서 모든 인프라, 모든 사람들은 다 서울로 몰려들게 있는, 이건 프레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 두 가지 기준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금리 시대를 맞아서 이제 돈이 많이 돌아요. 돈이 옛날 돈이 아니죠. 막 찍어내는 거야 지금. 인쇄술만 있으면은 돈 막 찍어냅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유명한 연준에 있는 사람이 한 말인데, 미국이 인쇄술이 있는 이상 달러는 계속 찍어내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은 과연 이제 지금 돈이 이렇게 남아 도는 세상에, 물론 저한테는 돈이 없지만 돈이 일단 많이 풀려 있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다 보니 은행에 넣어놓겠어요? 여러분들 은행에 돈 넣어놓습니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데. 그럼 뭔가 투자를 해야 돼.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돈을 묶어놔야 될 상황이 필요한데, 가장 요즘에 아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세 개예요. 세 개. 달러, 금, 부동산. 맞죠? 은행, B. 오늘은 어차피 부동산 얘기니까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를 위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부동산. 자, 아니 불자에 동, 산.
그냥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란 뜻이죠. 그게 안 움직여, 재산인데. 돈은 이제 막 돌고 도니까. 영어로 해보면 이게 레알 에스테이트예요. 리얼 에스테이트. 실물 자산인 거죠, 실물 자산. 실물 자산이 되게 많은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부동산 이러면은, 뭐, 금이나 이런 거는 부동산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냥 금이라고 하지. 실제적으로, 포괄적으로 실물 자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각은 다른 거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은 곧 땅이다. 아파트, 갈로. 땅이다. 금도 아니다 이거지. 금을 부동산이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럴 때 금을 부동산이라 안 하잖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왜? 금 집에 챙겨놨다고 도둑놈 와서 들고 오면 금 움직인 거잖아. 지가 움직이진 않지만.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 DNA 속에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중요하게 박혀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부터 자 말씀드리면 달러는 뭐 USD 미국 돈인데 달러의 근원이 뭐죠? 다들 아시다시피 달러의 근원은 금입니다. 금. 금을 네가 이 달러라는 종이를 가지고 오면 그만큼의 금을 내주겠다라는 보증서잖아요. 달러가. 근데 달러도 이제는 금을 내주질 않아요. 가지고 가면. 중간에 은을 내줬다가 이제는 그냥 미국 정부에서 보증한다는 화폐인 거지. 실제로 달러도 이제는 뭐 기축통화이긴 하지만 달러를 가지고 와서 연준에 가서 이거 금 주세요 하면은 안 주죠. 달러의 근원은 금이에요. 자, 그러면 금의 근원은 뭘까요? 금은. 그럼 뭐 하늘에 툭 떨어졌나? 금의 근원은 땅입니다. 땅에서 금을 채굴한 거죠. 자, 그러면은 땅이 엄마라고 치면 금이 아들이고 달러는 손자 정도 되겠네요. 그죠? 확대해석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그래서 땅, 금, 달러, 돈, 가치의 무게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둡니다. 자, 보시죠. 요게 지구예요, 지구. 지구입니다. 사람들은 여기 모여서 요 표면에 붙어서 기생충처럼 이렇게 살아요. 막, 뭐 엠파이어 빌딩을 짓다 어쨌든 뭐 여기 보이지도 않아 이렇게 막 이렇게 붙어 삽니다. 그죠? 이 지구 안에 뭐 핵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뭐 많겠죠. 그럼 우리가 뭐 금 캔다고 뭐 팠으면 얼마 팠을까요? 그 했을까? 근데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요 땅은 이렇게 한정이 돼 있어요. 이렇게 표면에. 그리고 이게 또 이렇게 바다로 채워져 있어. 자, 요만큼만 쓰는 거지. 요건 바다니까 빠져 죽잖아요. 뭐 섬도 있다 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참 자꾸 지금 빙하가 녹아. 그래서 해수면이 자꾸 늘어나. 막 바다가 늘어나. 땅은 줄어드네. 그런데 금은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채굴 기술이 좋아지면 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어쨌든 가장 여기서 근원은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태생 자체가 땅의 가치가 많을 수밖에 없다. 왜? 땅은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척, 개척. 그렇지만 여기는 바다를 메꿔서 산을 깎아서 늘여놔봐야 이 땅에 염분이 빠져야 되고 그래야 농사를 짓고 건물을 지으려면 이게 또 다져져야 되죠. 거기에 또 20년, 30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간척, 개척해봐야 뭐 얼마 하겠어요. 그다음 환경 문제, 갯벌이 없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이거 가지고 땅을 늘려갈 수도 없기 때문에
진짜 유한한 건, 한정돼 있는 건 진짜 부동산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파트는 뭐야? 아파트는 뭐 그냥 땅 손바닥만 하는데 막 올리는데 이렇게?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파트도 다 지분율이 있어요. 동간의 거리, 서비스 면적 이런 부분을 다 나눠서 여기 예를 들어서 505호에 사는 사람한테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24평을 살면 가수로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한 땅에 대한 지분율이 있습니다. 결국 땅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건물에 대한 어떤 아파트 편의성 이런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파트 사는 뭐 놀라울 정도죠.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제 짐작을 하실 겁니다. 예, 저는 서울과 거점 도시의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른다. 상승론자입니다. 뭐 상승론자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오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프가 보이시죠? 예, 보면은 KB시세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건데 쉽게 그리면 이거잖아요. 이거. 1985년부터 2015년까지 뭐 GDP 대비 뭐 GDP 뭐 이렇게 대비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보실 필요 없이 1985년도에 아파트 가격을 1이라고 했을 때 지수를 2015년에 5.5 2019년이 넘어가는 지금은 여기는 약간 더 가파르게 상승을 했겠죠. 여기 한 4년 사이에. 이걸 제하더라도 지금 1억에서 5.5억이 올랐습니다. 자, 우상향이에요, 우상향. 저는 솔직히 집값이 저 태어나고 내린 적이 없어요. 아파트 값이, 집값이. 언제 내렸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집값 내린 적은 없대요. 근데 사람들이 내렸다고 하는 얘기는 이거죠. 여기서 요 부분, 여기서 요 부분.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집값이 아파트값이 하락이 됐다고 하는 두 개가 있습니다. IMF, 리먼. 요때 이렇게 하락을 해요. 국가 부도죠, IMF는. 나라가 망한 겁니다. 그 막 아파트가 폭락을 하는데 폭락. 그럼 이때가 우리 역사상 이래, 조선 고려, 고구려, 얘기를 해도 우리 역사상 가장 폭락한 때가 이때요. 폭락. 이때 서울 아파트가 평균 얼마 하락한 줄 아세요? 14.6%입니다. 그리고 이거 금모으기 하고 뭐 해서 3년 만에 극복을 했죠. 3년이 채 안 돼서 아파트 값이 반등을 했어요. 자, 14.6%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폭락의 기준이 뭐 얼마 정도를 폭락이라고 생각할까요? 절반 정도? 10억 하던 아파트가 5억 한다. 그럼 그럼 폭락이죠. 보통 뭐 한 20, 30% 떨어지면 폭락하나? 근데 보세요. 국가부도 사태 때 1억 하던 아파트가 14.6% 떨어졌으니까 예를 들자면 1억 하는 아파트가 8,500만 원 떨어진 거예요. 폭락이죠. 폭락이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에도 그냥 1억짜리 아파트가 1,500만 원 떨어진 거예요. 근데 자, 가치의 비율을 한번 볼까요? 그때 그러면 아파트 값만 떨어졌느냐? 급여 생활자들 월급은요, 받지도 못하고, 구매 능력도 같이 폭락을 합니다. 그죠? 집을 살 수 있는 능력. 돈이 없으니까. 예? 1억에서 8,500만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구매 능력이 있으면, 이때 막 우리 그 국가부도의 날, 영화처럼 유한인가 나와서 막 줍줍했겠죠. 막 주워먹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서민들은 급여 떨어지고 구매 능력 없고 회사 잘리고 능력도 같이 떨어졌잖아, 하락을.
구매 능력은 14.6%보다 훨씬 더 떨어졌을 거라고. 그러면 1억에서 아파트 값은 8,500만 원 떨어졌지만 사람의 월급이나 구매 능력은 더 떨어졌다 이거죠. 그럼 돈과 비교해서 실질적 가치는 과연 이게 폭락을 한 건가는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그래프는 누구도 부정 못하잖아. 이건 KBC에서 국토부에서도 내놓는 건데. 그리고 이제 단기 저점 이렇게 있는 거야. 있고, 리먼 사태 때. 리먼 사태 때는 4.1% 떨어졌어요. 4.1% 집값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1억 하던 집이 그냥 9,600이라고. 주식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만원 하는 주식이 9,6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게 조정 정도 되나요? 조정? 이게 조정 되나? 조정? 그냥 그거 떨어진 거지. 근데 IMF 때보다 반등 기간은 더 짧아졌겠죠. 그리고 지금 2019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집값이 추후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미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보는 거죠. 과거를 보고, 역사를 보고, 이 30년이잖아요. 이게. 과거의 30년을 보고, 그랬듯이 앞으로의 30년을 보자는 거죠. 국가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집값 떨어질 겁니다. 떨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계시면 됩니까? 뭐 이민을 가시든가, 지금 내 있는 자산을 달러로 바꿔서 해외로 가셔야죠. 근데 안 가잖아요. 뭐 대통령에 따른 가드만. 나라가 망한다, 집값이 떨어진다, 폭락한다, 주식이 폭락한다, 그 미시적으로 존재하는 그 순간에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걸 폭락한다, 망한다 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잖아요. 집도 떨어질 거야. 폭락할 거야. 주식도 폭락할 거야. 나라도 망할 거야. 뭐해 그럼? 회사 다니는 거지. 회사도 망하면 뭐야? 가만히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러다가 회사 다니다가 자, 당신은 이제 뭐 나가세요 이러면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면 그럼 뭐 어떻게 살 거예요? 교수님 밀어가지고 막 저희가 백수지만 백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8, 90수는 그냥 사고 아니면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 이게 뭐 이념, 사상, 좌냐 우냐, 뭐 불교냐 기독교냐 이런 어떤 자기만의 믿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상식선에서 우리가 뭐 친구다 이런 입장에서 그냥 진짜 한번 얘기해보자. 대부분 그래. 떨어지면 사야지. 자, 아까 내 폭락이 우리나라 최고 떨어진 게 13.6%인데 자, 그러면 1억 하는 아파트가 8,500만 원 떨어지면 그때 산다? 폭락? 살 수 있을까요? 자, 지금 그러면 10억 하는 아파트면 서울 중위값 아파트 10억 하는 아파트면 그게 8억 5천으로 떨어져. 8억 5천. 그때 사겠다. 나는.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리고 살 사람 같으면 진작 샀겠지. 그리고 난 산다. 8억 5천 또 폭락하면 좋다 그러면 30%까지 폭락한다 합시다. 10억짜리 아파트 7억 떨어지면 무조건 사. 난 그때 저축할 거야. 그럼 무슨 말이에요? 7억의 대기 수요자가 집값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입 벌리고 떨어져라. 7억부터는 대기 수요자가 아파트값 가격을 지지를 해줘요. 왜? 떨어지면 사겠다거든. 이야, 30% 떨어져서 산다고. 근데 이 가격이
불과 4, 5년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했어? 저는 제 태어나고 집값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갑자기 3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 집값 폭락한다 그랬다고. 20년 전에도 폭락한다 그러고. 10년 전에도 폭락한다 그러고. 뭐 일본이 뭐 급히 꺼져서 뭐 어쩌고저쩌고. 올해 3월에 공식적으로 3월에 공식 집가 발표를 한 게 일본이 평균 우리나라 서울 공식 집가보다 6배가 넘어요. 6배. 공식 집가로 세금을 내는데 공식 집가가 시세보다 높을 수 있나요?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올리죠. 공시지가도 시세를 지지해줍니다. 아닌가요? 말 그대로 현실 아닙니까? 현실화. 현실. 현실이 뭐냐? 현실. 그거 올리면은 집값이 더 밀려 올라가거나 시세가 현실화 돼도 지금 말 그대로 현실화잖아요. 가상이 아니잖아요. 집값 가격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 그 가격을 나라에서도 인정한다는 거잖아.